자, 이번에는 반복문 앞에서 우리가 while과 do while 반복문을 했죠. 그거는 또 어떤 소괄호 속에 조건식을 주어놓고 조건식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while 블럭을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요번에 반복은 for문입니다. for문은 그 반복 횟수를 중요시하고 반복 횟수가 중요할 때 내가 몇 회를 반복시키겠다는 횟수를 좀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보통 쓰는 방법이 포문을 쓰는 방법입니다. 알아보도록 하죠. 자, 포문은 그래서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는 구조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 for 해주고 소괄호를 쳐주고 세미콜론이 2개 들어가서 3개의 어떤 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제일 첫 번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초기값 설정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조건식이에요. while문이나 이런 데서 봤던 조건식이 들어가고 증감식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그 while 블락이라고 이건 반복 for 블락인데 for 블락을 실행한 다음에 실행하는 반복 후 실행식이에요. 이게 주로 이제 증감식이라서 증감식이라고 적어 놓는데 그 증감식이 꼭 아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놨을 때 그 순서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 포문을 이제 앞에 거 실행하다가 포문을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초기화를 실행합니다. 이 초기화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을 체킹해요. 조건식을 나타내는 반복 while문에 들어간 조건식과 똑같습니다. 조건식을 체킹해서 조건식이 true면은 요 for 블록을 실행합니다. 실행을 하고 다시 거짓이면 아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참이면 요 실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실행하고 나서 증감식을 실행하고 다시 조건식 체크해서 다시 들어와요. 자, 그래서 그 실행하는 순서를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초기화를 시키고 조건을 체킹해서 조건이 true면 이게 참이면 요거를 실행하고 실행한 다음에 증감식 가서 다시 조건식으로 가자. 그래서 다시 일로 들어가자. 그래서 처음에 일로 갈 때까지는 처음 한 번만 실행되고 그 다음부터는 요 루프를 돌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조건식 체크, 반복하자는 요 반복문 체크, 참이면 그 다음에 증감식, 요게 그 다음에 또 조건 체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조건식에서 폴스가 나오면 즉 거짓이 나오면 이 for 블록을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이 for문은 세 개의 그 항목이 들어가는데 각 항목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for i는 0, 이게 인티저 i 넣고 i는 0, 이렇게 i를 이제 초기값으로 초기화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i가 10보다 작냐 안 작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조건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i++ 이제 이게 증감식 하나 들어간 거죠. 그래서 printf hello world 이제 이걸 해라 거죠. 요건 이제 문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괄호를 뺐는데 2개 이상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중괄호를 쳐져서 for 블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for 블락이죠, 이게. 자, 그래가지고 자, 이거 보세요. i가 0 해놓고 0에서 한번 print hello world 한번 찍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찍죠. 그리고 나서 제로일 때 10보다 작으니까 true죠. 여기 찍죠. 그래서 i 플러스 하면 i가 1이 되죠. 그래서 이제 1로 와서 10보다 작죠. 또 찍지요. 그러고 나서 또 i 플러스 하면 i가 2가 되죠. 10보다 작죠. 또 찍죠. 그래서 여기를 계속 반복하면 이게 그럼 프린트 헬로가 몇 번 찍겠어요. 0부터 1, 2 해가지고 9 될 때까지 찍죠. 그래서 9돼서 프린트 헬로 찍으면 여기 와서 이제 i가 10이 되죠. 10이 되면 이제 10 이상이니까 거기 가서 이제 for 블록을 빠져나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for문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forloop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아까 1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 이걸 한번 짜보는 걸로 한다면은 이게 이제 그예요.
그 인티저 i가 이제 10번을 반복시켜야 되니까 그 카운트 역할을 해주는 거고, sum은 이제 더한 값이 계속 누적되면서 저장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0으로 해놓고 이제 for loop을 돌리는 거죠. 10번을 돌리는 거죠.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i는 1부터 10 이하까지 해서 i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sum은 sum 플러스 i 이렇게 하면서 sum이 계속 누적되죠. 그래가지고 i가 10이 되면은 10까지 더하고 11이 되면서 for loop을 빠져나와서 프린트로 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1부터 10까지 정수의 합은 얼마 해가지고 다음 라인으로 가지고 해서 sum을 프린트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1부터 10까지 정수의 합은 55 하고 끝납니다. 또 이제 이건 세제곱을 구하는 거죠. 세제곱을 구하는 건데 아까 제곱 구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비슷하니까 한번 참조해 보세요. 쉽게 이해할 거예요.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팩토리얼 구하는 거. 여러분들 뭐 n 팩토리얼 하면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가지고 쭉쭉쭉 곱해서 1까지 곱하는 이거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그러죠. 팩토리얼이니까 덧셈 대신에 썸 대신에 이제 팩토리얼이라는 변수 넣고 처음에 초기 1로 시켜놓고 팩트는 팩트 곱하기 i 해가지고 계속 i를 i1부터 해서 n까지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 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주의해야 될 게 이 팩토리얼은 조금만 숫자가 커져도 굉장히 숫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10을 넣었을 때 숫자가 이렇게 커지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362만 8880이에요. 그럼 100 팩토리얼 하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수 범위를 넘어갈 수가 있어 오버플로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건 계산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while 루프와 이 for 루프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모든 for 루프는 while로 바꿀 수가 있고 while은 다 for 루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for 루프에서는 이 초기화 처음 항의 초기화 그다음에 조건식 그다음에 증감해주고 이제 이게 이제 for 블락이죠. 반복해야 되는 블록. 이거 이제 while 루프로 하면 while 루프는 어떻게 되냐면 while 루프 들어가기 전에 초기화가 없기 때문에 초기화를 while 루프 들어가기 전에 시켜요. 그리고 나서 요 for 루프에 들어갈 조건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 for 블락에 들어간 반복해야 될 동작이 여기에 들어가고 요 증감 for 반복문 형식에 들어간 증감식은 요 블럭이 끝나면 거기서 증감을 시켜주고 다시 요 조건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while문은 for문으로 바꿀 수 있고 for문은 다 while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바꿔서 형식을 바꿔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증감에 들어갈 때 증감식에 들어갈 때는 증감이나 요 초기에 들어가는 거는 다양한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단은 뺄셈 형태로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씩 증가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배씩 증가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수식이라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초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초기화식. 왜 초기화가 필요 없을 때는 초기화는 빼야도 됩니다. 그렇다고 요 세미콜론은 꼭 넣어줘야 됩니다. 초기화가 필요 없더라도 세미콜론은 넣어줘야 돼요. 항상 그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개 이상 해가지고 초기화 시켜도 돼요. 초기화항에 이렇게 i는 0, k는 0 이렇게 2개를 변수를 시작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 대신 콤마로서 이게 구분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printf 해가지고 요거를 초기화 시켜서 초기식으로 집어넣어도 돼요. 그러면 printf를 먼저 시작하고 이제 요 printf하고 i는 0 요걸 반복 시작하고 i는 0를 2개를 집어넣고 이제 요 조건식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 체크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도 없을 때 하나도 안 집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도 없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초기도 없고 반복 조건식도 없고 그 증감도 없고 반복 후 동작도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이제 무한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빠져나올 게 없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도 없을 때는
없더라도 세미콜론은 넣어줘야 돼요. 뭐 두 개가 없다 그러면 여기 조건식은 있는데 증감식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가 빠졌다라는 걸 알려주고 요 조건식만 넣어주면 되고요. 문제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중첩 반복문. 중첩 방법 아까 우리가 조건식에서도 if 안에 또 if가 있다고 그랬죠. if 안에 if가 있듯이 그 for loop 속에 for가 들어갈 수도 있고 for loop 속에 while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 while문 속에 for loop이 들어갈 수도 있고 while문 안에 또 while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이 중첩 반복문 즉 nested loop는 이런 반복 속에 조그만 반복이 또 들어가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우터 루프라고 그러고 인너 루프라고 그러죠. 바깥을 이제 아우터 루프, 안쪽에 있는 거를 인너 루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부 반복. 이제 예를 들자면 앞에 바깥에 아우터 루프에 이제 for 루프이 있고 이 for 루프의 반복문 속에 또 반복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 쓸 때는 2차원 뭔가 연산을 할 때는 이제 이런 걸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3차원 연산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for loop 안에 또 여기 또 for loop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for 안에 또 for 들어가 또 for 안에 반복문에 for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또 이렇게 3중 반복이 되죠. 그 for 안에 또 for가 들어가지. 이렇게 4중 반복도 될 수 있고. 이거 개수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기가 굉장히 골이 아파지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 현재 이 연산이라 할 때는 대개가 3중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최고 많이 들어가면 즉 3차원 연산할 때는 이제 포룹이 이제 3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지만 뭐 포스가 와일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반복이 3개 정도 들어가지만 그 이상 들어가면 이제 좀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이 스타를 계속 이렇게 찍어야 된다. 이런 걸 했다고 했을 때 이게 10개짜리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를 찍는 거죠. 10개짜리를 5개 찍. 그러니까 10번 찍는 걸 5번 또 반복하는 거죠. 이런 거니까 이제 10개짜리 찍는 게 안에 들어가죠. 요 안에 들어가고 바깥에는 요걸 5줄을 찍는 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y는 이제 0부터 0부터 4까지죠. 그러면서 또 y가 0일 때 x는 0부터 9까지 10개를 찍는 거죠. 그래서 printf 스타 하면 여기 요 포룹이 하나 돌 때마다 요 한 줄 스타가 10개씩 찍히죠. 10개를 10번 찍히겠죠. 요게 요 포룹이 한 번 할 때마다 그래서 한 번 10개 찍고 나면은 10개 찍고 나면 요 뉴 라인에서 다음 라인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또 다음 라인 포룹에서 다음 라인으로 가고 다음 라인에서 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1로 가죠. y가 하나 증가되죠. 1로 증가돼서 1로 체크해 보니까 y가 또 5보다 작으니까 이걸 또 10개를 또 찍겠죠. 이렇게 해서 y가 4가 될 때까지 해서 5개를 이렇게 찍고 나면은 이제 요 y가 5가 되니까 빠져나와서 끝나게 되죠. 알겠죠? 이해하겠죠? 자, 중첩된 포문의 또 예를 하나 또 들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성적과 토탈과 그다음 평균을 이제 구하는 그건데 이제 그 학생 수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20명이고 각 학생의 과목이 5과목이 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모든 학생에 대해서 0부터 19죠. 20명 학생에 대해서 0부터 4, 5과목에 대한 이제 각각 학생에 대한 그 이제 성적을 집어넣어서 이제 그걸 합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0번부터 1번, 2번 이래서 19번까지 있고 그 학생이 0, 1, 2, 3, 4 5과목 이제 점수를 이렇게 2차원으로 했죠. 각 0번 학생에 대해서 5과목을 입력받고 1번 학생에 대해서 또 5과목을 입력받고 그래서 20명 학생에 대해서 다 5과목을 입력받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요 하나하나를 하는 건 인너 루프이고 요건 이제 아우터 루프에서 돌아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인너 루프에서 이제 5학생에 대해서 성적을 입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S는 학생의 번호고, 그래서 S가 그러니까 S가 제로에 대해서 이제 루프를 한번, 요 제로에 대해서 이제 이 루프를 5번 도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0부터 4까지 그 0번 학생에 대한 D번째 성적, 그래서 0번 학생에 대한 T번째, T는 이제 0번 학생에 대해서 0번째, 0번 학생에 대해서 1번째, 0번 학생에 대해서 2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받는 거예요. 스코어에 받는 거죠. 스코어에 받아서 그 학생의 토탈을 구하는 거죠. 그 학생의 토탈을 구해서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2번, 그 다음 또 S가 이제 하나 증가하면 그 다음에 가서 요 1번 학생에 대한 입력을 또 5개를 받아서 또 계속 토탈에 집어넣으면, 이 토탈에는 총 이제 여기서 이제 다섯 과목에 대한 합산 나오고, 또 20, 그러니까 총 20명에 대해서 5과목을 다 입력받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요 한 포룹 하나가 끝나면, 요 다섯 개를 받죠. 여기서 5개를 받으면은 그 5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그 토탈을 5과목 5로 나눠주면은 요 5과목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해서 평균 하나, 이 학생에 대해서 평균 하나 딱 찍어주죠. 평균 찍어주고, 그래서 이 포블락이 이제 이래서 하나 완성돼서 다시 S가 하나 증가해가지고 여기 와서 또 5학생에 대해서 입력을 5개 받아가지고 그것을 5로 나눠서 또 여기서 평균 찍어주고, 이렇게 돼서 총 평균은 10명에 대해 20명 학생에 대한 각각의 평균 점수를 20번 찍어주겠죠. 이해하겠죠? 요게 이제 그 네스티드 루프, 그 중첩된 루프를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2차원적인 건 이제 중첩된 루프가 2개가 있고, 이제 3차원, 이런 3차원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포룹 속에 또 포룹이 또 들어가든지 와일 루프이 들어가든지 해서 3중첩된 이제 반복 루프이 나올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이거 배열을 배우게 되면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을 배우게 되면 이런 중첩된 포루프 같은 거나 중첩된 와일 루프 같은 것들은 이제 자주 쓰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좀 주의해서 알아둘 게 이제 브레이크문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컨티뉴문하고 같이 배우게 돼 있는데, 컨티뉴로 하라고. 요 브레이크문 여러분들 배웠었죠? 어디서요? 스위치문에서 다뤘었죠? 스위치 블락에서 그 어떤 케이스마다 케이스에 해당하는 명령을 실행하고 그걸 끝나고 나면 브레이크 해가지고 이제 스위치문을 탈출할 때 썼죠. 이것처럼 브레이크는 이렇게 어떤 블럭, 이 중괄호로 된 어떤 코드 블럭을 탈출하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스위치 블럭을 탈출하는 데도 사용하지만, 이 반복 루프를 반복하는 블럭을 탈출하는 데도 사용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포루프를 가지고 중간에 돌다가 어떤 특정 조건이 돼버리면 포루프를 돌아야 할 이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포루프가 돌면 안 되는, 그럴 경우는 이 포루프를 그냥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반복을 멈추고 거기서 이제 반복문의 루프를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브레이크를 사용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포문에서 i는 1부터 이제 99까지 해가지고 이제 1, 2 하고 이제 찍어야 되겠죠. 1하고 찍고 2 찍고 3 찍는데, i를 찍는데 어떠냐면 i가 5면은 빠져나가라,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i가 제일 처음에 1일 때는 1을 찍겠죠. 1을 찍고 5가 아니니까 브레이크는 안 걸리고 다시 포루프를 또 들어가죠. 2, 3, 4하고 이제 4가 되면은 5가 아니니까 다시 1로 가서 이제 5를 만들죠. 5가 돼서 5가 딱 나오니까 5까지 찍게요. 찍고 5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해서 이제 여기 브레이크 맞아 포루프를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반복문이가 끝나버려요. 실질적으로 가만 브레이크가 없으면 100번을 실행해야 될 텐데, 요 브레이크가 있음으로써 요 조건에 맞는 게 딱 만나게 되면 그냥 요 반복 루프를 그냥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브레이크문이에요. 이런 브레이크문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while 1 이런 건 뭐냐면 무한 루프예요. while하고
1 하고 적어놓으면 1은 항상 true죠. 항상 true이기 때문에 이 무한 루프가 무한으로 돌게 돼 있어요. 이 반복 루프를 실행하고 가속도가 한번 또 true니까 또 실행하고 true니까 또 실행하고 계속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무한 루프는 브레이크문을 사용해서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값을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실수값을 받아서 그가 0보다 작으면 빠져나가라는 얘기죠. 0보다 작지 않으면 그것의 제곱근은 퍼센트입니다 해서 그 값을 찍어주고 그거에 스퀘어 루트, SQRT, 스퀘어 루트 V 해주면 우리가 어떤 V 값의 루트를 찍어줘요. 이 스퀘어 루트라는 건 이 루트를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루트 알죠? 그 무리수 루트요. 자, 그래서 이 만약 음수를 치면 V가 음수면 음수에 대한 루트 값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뭐 허수라는 게 사실 있지만 i로 표현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음수가 아닌 경우에만 루트를 우리가 지금 계산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음수가 되면 이 반복문을 이제 빠져나가요. 그래서 1을 치면은 이제 루트 1이니까 1을 찍어줄 거고 2를 치면은 루트 2에 대한 0.3010 이제 이걸 찍어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만하면 이제 막 입력한 게 음수값을 마이너스 1 이런 걸 입력하면은 0보다 작아지니까 브레이크에서 while문을 빠져나오는 이런 무한 루프를 탈출하는 경우에도 어떤 조건을 가지고 무한 루프를 탈출할 경우 이런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실수값 입력하세요. 9.0 제곱근이 이겁니다. 뭐 입력하면 이렇게 되는데 실수값을 입력하세요. 마이너스 1을 입력하면 그냥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트는 이제 unconditional jump 이건 여러분들 전번에 했죠. 스위치문에서도 했는데 조건에서도 unconditional 이거 포문에서 unconditional jump는 요것도 이제 반복문 같은 걸 탈출할 때 쓰는데 얘는 우리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쓰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쓰면은 요 포루프만 자 보세요. 일단 요 고트 아웃 해가지고 우리가 그 고트문을 쓸 때는 요 레이블을 붙여가지고 제가 뛰어갈 때가 이렇게 라벨을 붙여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바깥 포루프가 10,000번을 돌고 여기서 이제 50번씩 도는데 키보드를 KB 히트라는 게 요거 KB 히트 하는 게 이제 요게 뭐냐면 키보드를 아무거나 쳤을 때 얘가 추루가 돼 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냥 돕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이걸 50개 이제 50개 찍고 또 50개 찍고 요걸 몇 개 여기서 50개 찍을 거고 일로 10,000줄 찍을 거예요. 10,000줄을 찍는데 중간에 그만하고 키보드를 딱 쳐버리면 어디까지 치고 거기서 고트 아웃 해버리면 아웃해서 끝내버리면 풀업을 그냥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고트 아웃 대신에 브레이크를 쓴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브레이크 하면은 요 안에 있는 요 포블락만 빠져나와서 다시 바깥은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전체 달을 빠져나오려면은 이제 요 브레이크 요 포 안에 브레이크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체 달을 한꺼번에 빠져나오면 이런 고트 같은 걸 써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ontinue라는 문이 있는데 continue는 이제 처음 배우는 거죠. 브레이크는 이제 빠져나오는 데 쓰는데 continue는 현재 반복 명령문을 수행하는 거를 그 continue가 나온 그 다음부터를 딱 중단하고 처음 반복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while 조건식 들어가고 이제 true가서 이제 실행하면은 문장 실행하다 continue를 딱 만나면 continue 하면 그냥 반복을 계속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continue 다음에 있는 문장은 실행하지 말고 다시 조건식 체크해서 또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뭐 continue를 또 만나면 그냥 조건식 또 체크해서 continue 아래에 있는 건 실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두 while문에서도 마찬가지. 들어가서 continue를 만나면 그냥 조건식 체크해요. 두 continue 밑에 있는 건 실행을 하지 않고. for문도 마찬가지입니다. for문도 문장 실행하다가 continue를 딱 만나면 continue 아래에 있는 continue와 같은 수준에 있어야 돼요. 명령문들이. continue와 같은 수준에 있는 명령문들은 실행하지 않고 다시 반복 그 동작을 실행해주고
조건 체크해서 다시 또 1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조건에 맞춰서. 이제 컨티뉴는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 그 컨티뉴 다음의 명령문들은 실행하지 말고 다시 새로운 반복을 시작해라,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컨티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짝수의 짝수의 합을 한번 구한다, 이런 작업을 필요로 한다고 해봐요. 1부터 100까지 중에서 짝수의 합을 구해라.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홀수는 더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덧셈을 누적할 변수 집어넣어주고, 그러니까 i는 0부터 이제 99까지, 100이 되면 0부터 99까지죠. 여기 1부터 100이 아니라 0부터 99 사이에 짝수의 합을 더해라. 이제 이럴 경우에, 자, 그럼 i는 0부터 해서 0이 100보다 작으니까 1로 들어오겠죠. 1로 들어오면 이제 if i가 2로 나누어서 1이냐, 즉 2로 나누어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를 보니까 이건 뭐예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홀수다 이거죠. 홀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덧셈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홀수면 컨티뉴 하면, 컨티뉴 하니까 다시 밑에 있는 게 없고 이제 실행할 것도 없으니까 밑에 있는 게 있던 없던 실행 안 하고 자기는 이제 요 i++ 시키고 다시 1로 오죠. 조건 체킹해서 또 if 또 체킹하죠. 그래서 0일 때는 sum은 sum 플러스 요걸 실행해주고, 이게 true가 아니니까 요걸 실행하겠죠. 그 다음 1일 때는 빼먹겠죠. continuous 다시 돌아가니까. 그 다음 2가 되면 요게 참이 아니니까 요걸 실행합니다. continue를 실행 안 하고 1로 오겠죠.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sum은 sum 플러스 2는 더하게 되죠. 3이 되면 또 이게 1이 되니까 continuous 다시 돌아가서 얘는 덧셈이 포함이 안 됩니다. 얘도 포함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홀수 때는 연산을 시키지 않고 짝수 때만 연산을 시키도록 해서 컨티뉴 문장을 활용해서 짝수만 더하는 동작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여기 sum은 이거 해가지고 찍으면 이제 얼마 하고 나오겠죠. sum은 245 하고 나오게 됩니다. 요런 경우 이제 우리가 컨티뉴를 써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나 컨티뉴 같은 것들은 그때 요때 뭘 써야겠다라는 거를 이제 그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써야 돼요. 그때. 자, 그다음에 이제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경하는, 소문자를 입력하면 대문자로 변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문자를 입력하세요. 이제 소문자를 받죠. 이제 소문자를 A를 받습니다. 요 letter라는 변수에 얘 지금 무한 루프 돌고 있죠. 지금 while 1 했으니까. 그래서 letter가 요 받은 게 대문자 Q면은 브레이크 빠져나가라. 이제 Q를 치면 퀴트해서 끝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돼서 요 while 루프를 빠져나갑니다. Q를 치면. 근데 Q가 아닐 경우 대문자, 소문자일 경우 대문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대문자는 그냥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자가 들어오면은 소문자만 받아먹어서 대문자로 변경하면 되고, 대문자가 들어오면 그대로 가야 될 거니까 대문자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etter가 그 소문자 A보다 작고 소문자 Z보다 A보다 작거나 혹은 소문자 Z보다 크면은 바꾸지 말고 다시 이 포르프 또 들어가라 이거죠. 다시 루프를 새로 시작해라. 그래서 소문자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소문자를 입력하십시오 하면은 Q가 아니니까 1로 또 내려와서, 그리고 소문자 A니까 letter가 A보다 작지 않죠. A가 돼버리니까. 작지 않으니까 continue로 안 가고 1로 갑니다. 1로 가면은 letter는 letter -32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은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경하는 ASCII 코드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 32를 빼면 되느냐? 우리가 대문자 A는 63이에요. 그리고 소문자 A는 97인가? 97인가? 95인가? 이 ASCII 코드로 계산하면은 이 소문자 값에다가 32를 빼주면 대문자 값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환된 대문자는 A입니다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대문자 A가 63이 아니고 65입니다. 65고 소문자 A는 97이에요. 10진수로 하면. 그래서 여기서 97에서 32를 빼면은 이게 65가 나오죠. 그래서 대문자 A 값을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0진수로 보다면 16진수로 하는 게 그래서 편합니다. 대문자 A는 0x 41, 42, B, 대문자 B는 42 이렇게 나오고 소문자 A는 0x 61이에요. 그래서 16진수로 해서 둘 대문자와 소문자 사이는 0x 20만큼 차이가 납니다. 0x 20은 10진수로 바꾸면 32죠. 그래서 32를 더해주면 소문자가 나오고 대문자에서 32를 더해주면 소문자가 나오고 소문자에서 31을 빼주면 대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31을 빼준 거예요. 그래서 대문 변화는 이겁니다. 그리고 또 소문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B를 입력하면은 Q가 아니니까 그 if 또 내려와서 소문자 A보다 작거나 혹은 대문자 A보다 크면은 컨티뉴로 그냥 가지만 얘는 B니까 소문자 A보다 크죠. 크니까 다시 1로 오죠. 그래서 이걸 계산합니다. 근데 그 대문자를 치게 되면은 이제 요 값보다 작아지죠. 작아지니까 추루가 돼가지고 컨티뉴에서 대문자는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문자 Z보다 큰 거다 그러면 이건 특수문자들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변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시 반복을 새로 시작해라. 그러니까 대문자는 이렇게 빼주면 안 되죠. 대문자는 그대로 넘겨줘야 되고 소문자에 대해서만 요 동작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문자냐 대문자냐를 여기서 소문자냐 대문자냐 아니면 특수문자냐 아니면 소문자냐 이걸 다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거나 특수문자가 되면 컨티뉴에서 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Q를 입력 딱 해버리면 Q를 만났기 때문에 브레이크 돼서 빠져나가죠.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문하고 컨티뉴를 한꺼번에 다 쓰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복리이자 계산하는 문제. 복리이자 계산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그 복리이자 계산하는 문제는 뭐 여기는 그 컨티뉴나 그 브레이크 문을 쓴 게 없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자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원금에다 1 플러스 이자율도 해서 곱해 나가면 그 다음에 그 원금을 구해 가지고 또 거기다 또 이자 붙이는 게 복리이자죠. 원금에 이자만 계속 원금에 이자만 곱한 게 달리고 복리는 원금에다 이자 곱한 걸 다시 원금에다 넣어 가지고 요 원금에 대해서 또 원금 곱하기 이자 이렇게 해서 이 원금에다 이자 더한 거에서 다시 이자 또 계산해 나가는 이런 게 복리이자죠. 그 생각하면은 요거 금방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2차 이 달력을 하나 뽑는 건데 여기 월화수목금토 이것도 브레이크문이나 컨티뉴문을 쓴 거는 아니니까 이 계산해 보세요. 달력을 찍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번 그 포문이 이제 이거 네스티드 포루프도 아니에요. 그냥 포루프가 두 개 차례로 사용된 거지 중첩된 포루프는 아닙니다. 요거 한번 잘 보시고 이해하시나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요거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대충 포문이나 반복문 같은 거 다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